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인 장욱진 화백의 회고전과 최근에 재건축한 대한제국의 영빈관인 돈덕전을 보기 위해 덕수궁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덕수궁은 1897년 선포된 황제국, 대한제국의皇궁으로 옛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선 26대 왕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가 1897년 2월 덕수궁으로 환궁,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대한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덕수궁에 여러 정각을 세우고 영역을 확장하였죠. 그러나 1904년 덕수궁의 대화재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덕수궁은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이때 이름도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덕수궁 부근 서대문 쪽에서 음식을 먹은 후 덕수궁 길을 따라 고종의 길, 미국 대사관절을 지나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을 통해 덕수궁으로 입장하였습니다. 고종의 길은 아관 파천 당시 고종의 피난길로서 아관 파천 120주년을 맞아 복원사업을 시작해 2018년 10월 정식 개방되었다고 하죠. 대한문으로 가는 덕수궁 돌담길에는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많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덕수궁 안으로 들어선 다음에는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양화가 장욱진 화백의 회고전을 보기 위해 미술관이 있는 석조전 서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석조전 서관은 1936년 8월 착공하여 1938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이황가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국립현대미술관과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은 2023년 9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도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지낸 장욱진 화백은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등과 함께 한국의 현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의 한 분이죠. 장욱진 화백은 가족이나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들을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대담하고 간결한 구도와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동심의 화가로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고전은 1920년대 학창시절부터 1990년 작고할 때까지 약 60년간 꾸준하게 펼쳐온 작가의 미술활동을 총망라한 유화, 먹그림, 매직펜 그림, 파나, 표지화와 사파, 도자기 그림 등 270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이번 회고전에서 전시하고 있는 주요한 그림들을 연대순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 그림은 양정고보 5학년 시절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 전람회 출품에 특선을 하고 조선일보 사장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커다란 장독을 화면 가득 채우고 둥근 테두리의 받침대 위에 장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뼘 크기의 작은 종이 위에 그린 것으로 황금 물결을 이룬 누런 들판 사이로 붉은 황토길에 코수염을 기른 모던한 모습의 화가 자신이 걸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1956년 제1회 현대화가
작품전의 출품작입니다. 1956년에 열린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자세가 화가의 평소 모습을 꼭 빼닮았다는 유족의 증언에 따라 작품 제목이 자화상이 된 작품입니다. 단순화된 먹선을 이용하여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화가의 고향 인근 국도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깊은 산골 풍경을 엷은 유화물감으로 흐릿하게 포착한 산수화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놀이친구로 그려진 까치입니다. 배경의 어두운 색과 나무 연두색이 청명한 대조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까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호랑이와 아이의 주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산의 표현과 해와 달이 매우 평면적이고 도식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기른 화가 자신으로 보이는 인물이 남 앞에 서서 하늘에 뜬 하얀 달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까치와 나무, 집이 양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화가의 마지막 유화작품으로 나무를 비롯한 형태의 윤곽이 흐트러져 있고 유화물감의 번짐 효과가 화면 전체에 부드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가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최종태 화백이 그린 장욱진 화백의 초상화입니다. 미술관 구경을 마친 다음에는 석조전 뒤편에 있는 돈덕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석조전은 조선시대 궁정 건물 중 대표적인 유럽풍의 석조 건축물로 1900년에 착공, 1910년에 준공되었고 고종은 고관 대신과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 용도로 석조전을 사용하였죠. 그 후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것을 2014년에 1910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현재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덕전은 1902년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석조전 뒤쪽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인 돈덕전은 1층은 폐현실, 즉 황제를 아련하는 장소이고 2층에는 침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국 외교사절을 만나거나 국빈급 외국인의 숙소로 활용된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죠. 그런데 돈덕전은 고종 승하 이후 방치되었다가 덕수궁의 권역이 점차 축소되고 공원화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일제가 헐어 치워버렸는데 최근 약 100년 만에 재건하여 2023년 9월 2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록색의 서양식 2층 건물인 돈덕전은 건축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 세워져 지금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있죠. 돈덕전 앞에는 수령이 400년에 가까운 회화나무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상스러운 나무라 하여 궁궐 주변에 많이 심었고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 나무를 좋아하여 마을 주변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학자나무라고도 하죠. 우리가 덕수궁 돈덕전을 찾았을 때는 마침 한독 수교 140년을 기념해 한국과 독일의 140년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와 주한 독일 대사관이 공동으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나라가 조독,
통상우호 항해 조약을 체결한 188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 유물 재현품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고종이 1899년 독일 제국 왕자에게 선물한 갑옷과 투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최초의 관립 독일어 교육기관인 독일어 학교 설립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을 간 모습 등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미술관과 돈덕존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